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 관광법규, 바로 오늘은 유원시설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원시설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원시설업입니다. 자, 일단 유원시설업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규정. 자, 바로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업이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원시설업이란 유원시설이나 유원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바로 유기시설, 그죠?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시설. 그래서 이러한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추고,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업. 자, 이것이 바로 유원시설업입니다. 자, 이 유원시설업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종합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원시설업, 그 다음에 기타 유원시설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종합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구들.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그죠? 아주 위험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구들. 바이킹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자이로 드롭이라든가 스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겠죠. 바로 이러한 검사 대상이 필요한 바로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 몇 종? 6종 이상을 영업하게 되면 이것은 종합유원시설업이에요. 근데 하나 이상이면 일반 유원시설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데 바로 이것은 몇 종이라는 거예요? 한 종. 자, 여기 한 종. 종합은 6종. 종합이니까 좀 많다, 복합적이다 이러한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 위험도가 높지 않아서 안전성 검사 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여기 아닌이라고 되어 있죠. 아닌 유기 시설이나 기구 하나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등록 등에 관한 의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뭐 여행업이라든가 무슨 뭐 관광 숙박업이라든가 국제회의업이라든가 이용객 이용시설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 등록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배웠던 건데 바로 카지노업과 바로 여기 있는 유원시설업 중에 종합과 일반은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누구냐? 짠! 나오고 있죠. 예, 바로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네, 요 정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자, 바로 종합유원시설업. 이것은 아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구,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유원시설업과 여기 있는 일반 시설업은 허가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런데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거 운영하는 업이 있죠. 예, 바로 기타 유원시설업. 그것은 바로 다른 유원시설업과는 달리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고제다. 영업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 알아두시고, 자,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었군요. 그래요. 바로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 센 바로 범칙금, 바로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려 맞게 되어 있어요. 가장 센 거는 무허가 카지노 운영이에요. 그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변경 허가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를 옮겼어요. 주소를 바꿨어요. 그러면 변경 허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같이 옮기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어때요?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성 검사. 이제 안전성 검사라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위험도가 있는 기구들은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사고 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 바로 영업장 내에 신설하거나 이전하거나 혹은 폐기하거나 이럴 때 예, 우리 새로 들여놨어요. 혹은 어때요?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거 없앴어요. 라고 했을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장의 면적이 바뀌었다. 50만 제곱미터에서 뭐 40만 제곱미터 혹은 60만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도 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가? 자, 기타 유언 시설업에만 해당되겠죠, 이건. 그죠? 변경 신고는. 그래서 기타 유언 시설업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는 경우.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아까와 달리 예, 바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예, 그것의 이전이나 폐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가 바뀌었다. 자, 이만희에서 김만희로 바뀌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가 예, 바로 3개월 동안 운행이 정지되어 있거나 혹은 또한 안 하다가 그죠? 안 하다가 3개월 운행 정지 또는 혹은 예, 멈춰있던 것을 재개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언시설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자, 종합유언시설업이나 일반 유언시설업, 뭐 방송시설, 휴식시설, 뭐 이러한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이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본이. 자,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뭐 이런 방송 나가야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휴식시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자, 뭐 기본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화장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물놀이형은요, 물놀이형은 이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질 검사 장비, 예, 요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명구조 장비,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 바로 튜브라든가 뭐 이러한 인명구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고요. 자, 물놀이 했으면 당연히 어때요? 샤워를 해야 되죠. 샤워 시설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것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공통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바로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인데요. 종합유언시설업은요,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바로 법적 기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성 검사 받아야 하는 기구나 몇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기구나 시설들은 바로 6종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때요? 정전이 되면 기계들이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기구들이 멈추면. 그러니까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비 전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 시설
바로 안내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다가 보게 되면 배고파요. 아유, 저도 지금 배고프네. 자, 예, 매점, 음식점,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설비 개별 기준, 바로 일반 유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까 그 종합은 6종인데 얘는 1종이죠, 1종. 예, 1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된다. 예,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 기타 유원 시설업은 그냥 대지 면적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 아주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기 종합 유원 시설업은 10,000제곱미터,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은 뭐 기본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당연히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대상이 아닌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구 한 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영업 허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내가 종합유원 시설 한 30개 정도를 갖추어가지고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시간에 쫓겨서 그것을 다 갖추지를 못한다. 혹은 6개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5개는 갖추고져 있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시간만 주면 그것은 조건부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합유원시설업은 6종 이상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5년 이내의 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바로 실제 그 6종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조건부로 영업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유원시설업은 5년을 바로 조건으로 하고요. 일반 유원시설업은 3년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조건으로 바로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팁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천재지변이나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경우에서는 바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5년, 3년이 1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안전관리자의 배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종합유원시설업 1종 이상 10종 미만인 경우에 바로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돈 아끼려면 1명만 두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1명이에요, 1명. 자, 그리고 이제 10종 이상 20종 미만 이 경우에는 당연히 2명이 되겠죠. 그죠? 2명, 이거 중요해요. 2명. 자, 그리고 30종 이상의 바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딩동댕, 바로 1, 2, 3이 되겠습니다. 1, 2, 3. 그래서 바로 3명 이상, 3명 이상. 자, 이렇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요. 사고 보고 의무 사항입니다. 바로 관광진흥법 33조의 2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바로 법이 있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이나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파트, 바로 뒤에서 이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러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바로 어때요? 허가권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바로 지체 없이 빨리 통보를 해야 된다. 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고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예요. 자, 일단 사람이 죽었어요. 기구에 끼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한 경우는 어때요?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식불명 혹은 신체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그러한 부상인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사고가 난 지 3일 이내에 최초 진단을 했단 말이야. 이랬을 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즉 2주 이상 치료는 3명 이상, 1주 이상 치료는 5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통보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구나 시설이요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멈췄는데 30분 이상 멈췄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중단되어서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통보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바로 사고 기구나 그 시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 처리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용 중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에 바로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결함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어떤 고치게 되면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개선 명령을 내려줍니다.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중지,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이러한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철거 명령이에요. 철거 명령. 그러면 이 철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정비나 수리 등이 곤란해. 그래서 안전 운행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겠어? 놔두면 돼? 안 돼? 그죠? 그럴 땐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사고 기구 및 시설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사용 중지 명령, 개선 명령, 그 다음에 철거 명령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이의가 있다. 아, 이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어. 이의가 있어. 라고 했을 땐 그 명령 받은 날 내로 2개월 이내에 어때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형 기구 하게 되면 수질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놀이형 기구의 안전 위생 기준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자, 수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수심 표시. 거기는 뭐 50cm이다, 1m이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야지만 주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3회 이상 바로 여과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풀장에 있는 물은 3회 이상.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저번에 한번 기출문제에는요. 의사 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그게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요원이 이제 배치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용 상태를 어때요? 점검 기록표 이러한 것들을 또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안전요원 배치는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수심 1m 이상인 경우에, 수심 1m 이상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당 1명, 660제곱미터당 1명 이상을, 그런데 이제 수심이 1m 미만이면 조금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제곱미터. 바로 1000제곱미터당 1명 이상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쪽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는 뭐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거의 나오는 건 드물어요.
자, 수질 검사 기준이에요. 자, 누리, 잔류, 염소. 자, 숫자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자, 0.4에서 2.0mg.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는 5.8에서 8.6. 자, 그 다음에 이제 탁도는 2.8. 탁도는 2.8. 물의 탁하기 정도를 얘기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 바로 15mg.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리고 대장균 시험도 해야 된대요. 자, 바로 5개의 샘플 중 단펄기의 샘플 중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는 것 2개 이하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오면 그럼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벌칙이 있는데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까 이제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시 유언시설업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여러분들 유언시설업 신고는 한 업종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거? 기타 유언시설업. 예. 그래서 기타 유언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바로 1년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기구나 시설을 설치한 자예요. 설치한 자.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용한 자도 있겠죠. 예, 바로 잘못된 부품을 설치하거나 그것을 사용한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물놀이 위생 기준이 있죠. 예, 그러한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뭘 것 같아요? 예, 제일 센 거. 얘네한테는 제일 센 거. 예,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바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언 시설을 경영한 자. 그러니까 일반 유언업과 종합 유언업, 그죠?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유언시설업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것,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머리를 잘 써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모든 그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PPT 파일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유료 판매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